01 다항식의 연산 10페이지. 예, 문제에 자주 나오는 특정 식들의 변형 보도록 하겠다. 자,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르치게 될 개념이 엄청 중요한 이유는 왜다? 문제 자주 나온대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옴에도 불구하고요. 얘가 기본 곱셈 공식식에 노골적으로 막 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애들이 되게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나 이거 곱셈 공식이 어디에선가 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나 요런 식을 곱셈 공식의 한 부분에 이런 게 보였었어. 기억나? 예, 기억나시죠? 바로 3개항, 6개항 곱해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왔던 두 번째 6개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거기에 나오는 이 식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와, 여기 보니까 막 제곱항도 보이고 마이너스 ab항도 보이고 막 이래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잠깐만,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가 있으면 플러스 b의 제곱만 있으면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아쉬움이 있죠. 아이씨,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이렇게 이자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쟤는 그냥 마이너스 ab네? 그래서 요 이자를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항에다 선생님이 숫자 몇을 곱할 거다? 2를 곱할 거야. 그러면 갑자기 값이 변하잖아. 그래서 뭔 짓을 하냐? 앞에 2분의 2를 곱한 후에요. 그냥 가르쳐도 되겠다. 뒤쪽에다가 모두 2를 곱할 거야. 그러면 앞식과 뒷식은 같은 식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했어요. 필기 빠르게 할게요. 예.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2a제곱이 필요한 게 아니라 a제곱만 필요하죠? 그러면 얘는 2a제곱이라는 건 a제곱이 2개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네요. 얘도 b의 제곱이 2개 있는 거야. 얘도 c의 제곱이 2개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식을 2분의 1에 요렇게 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 자, a제곱 하나 써먹고 마이너스 2ab 하나 써먹고 b의 제곱을 하나 써먹을 거예요.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겠죠? 예. 잠시만, 중간 단계 한번 짚고 가죠?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식을 요렇게 쓸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요번에는 또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bc 그리고 c의 제곱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의 제곱 요렇게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의 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의 제곱을 묶어서 식을 하나 만들면 c의 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의 제곱 요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변형돼서 다시 요렇게 변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결론만 들어보면 2분의 2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라고 이 식은 요렇게 바뀌어요. 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선생님, 죄송한데요. 요 앞에 다항식의 연산하고 2단원의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하고요. 그거 2개요. 한 부만 개념집 지금 뽑아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예.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이제 보도록 하자. 와! 이 식이 결국엔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네? 자, 3번만
문제만 읽어보면서 식의 특징을 한번 빠르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풀었지만 이제 얘만 봐도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시작!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한 번 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2일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마지막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2일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볼까?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요식 한번 볼까요? 얘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면 요것과 똑같은 가정으로 하면 마이너스 대신 뭐만 들어가면 돼요? 플러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뀝니까? 2분의 1에 a 뭐야?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얘가 문제 자주 나와요? 예, 자주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조건으로 문제가 나와요. 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야. 0이야! 그럼 이 0이다에 이 녀석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수학적인 의미를 우리는 해석해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매번 0이다 라고 놓고 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와 암기. 그럼 한번 봐. 결국은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맞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는 실수거든요. 실수의 제곱은요, 항상 0 혹은 양수밖에 안 나와요. 0 혹은 양수인 수 3개를 더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 얘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 얘도 뭐가 돼야지만 0이 나올 수 있어? 0이에요.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해야지만 0이 나오는 상태. 즉, a-b가 0이라는 건 a랑 b랑 어떻단 얘기예요? 같다. b는 c와 같다. c는 a와 같다. 뭉쳐서 보니까 a는 b랑 같고 b는 c랑 같고 c는 a랑 같으니까 a, b, c 모두 같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A, B, C 모두 같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엔 더했을 때 요 값이 0이라는 말의 의미는 역시 얘가 0이란 얘기죠. 얘도 0이란 얘기죠. 얘도 0이란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요, 안타깝지만 여기서 A하고 B하고 뭐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자, 봅시다. A 더하기 B가 0이래요. B 더하기 C도 0이래요. C 더하기 A도 0이래요. 모두 다 0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진 식이 나오면 모두 통째로 더해버려요. 다 더해버리면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죠. 그래서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야 라고 나와요. 그럼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지 0이 되는데? 0. 그러므로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구나. 2 곱하기 0 해야지 0 나오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보세요. A 플러스 B가 0이래. 얘가 0이래. 그럼 C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죠? C가 0이래.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요? 0. 자, C가 0이래. A가 뭐가 돼야 돼요? 0. 그래서 이 녀석의 결론은 A, B, C 모두 다 0이야. 이런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단, 이런 개념을 쓸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A, B, C 모두 실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선생님 실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풀어요? 안 나와요, 문제. 이 문제와 관련된 건 전부 A, B, C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됐죠?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 개념을 일일이 문제풀이에 다 적는 게 아니라 결과만 기억한다 해요.
그래서 우리 요 결론 큰 소리로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윗줄 두 개, 아랫줄 두 개. 두 번 시작.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 a는 b는 c. 한 번 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 a는 b는 c. 아랫줄 시작.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0. a는 b는 c는 모두 0. 한 번 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0. a는 b는 c는 모두 0. 되겠습니까? 네. 자, 예솔이는 앞에 강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요 이제 개념 하나만 밑에 여백 좀 있죠? 자, 여백에 우리요 개념 하나만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다 무장 표시 하나 하시고요. 와, A하고 B하고 C하고 모두 같은 결론이 납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맞아요? 윗식에 보면 A는 B는 C는 모두 같대요.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식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식 불러 시작.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요런 공식이었어요. 그럼 봐. A는 B는 C와 같다라는 말은 얘가 몇이라는 얘기와 똑같아? 0. 그치? ABC가 모두 같다라는 말은 얘가 0이라는 말과 똑같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다 사라져버리지. 그러면서 얘만 살아남아요. 얘는 0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버릴 수 있겠네. 와, 이 경우에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의 값을 구하면 그냥 3ABC랑 똑같아 라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얘가 0이 됐어. 그러면 저기 보이는 마이너스 3ABC 이항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식과 이 식이 같아. 요런 결론 하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번에는 얘가 0인 경우 한번 볼까?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0이야. 얘는 0이 아닌데. 얘가 0이면 다시 두 개 곱했는데 하나가 0이니까 얘 다 사라지죠. 그래서 또 어떤 결론을 또 내릴 수 있어요. 시작!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은 3AB C와 같다라는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 변형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에요. 자, 요 녀석도 우리요 두 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는 B는 C와 같다. A, B, C 모두 같다. 시작! A, B, C 모두 같으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3ABC. 한 번 더. A, B, C 모두 같으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3ABC. 아랫줄.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3ABC. 한 번 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3ABC.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역수관계식의 변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가 또 기가 막혀요. 자, 우리가 한번 식을 보도록 하자. 식의 구조가 요런 구조네요. 식을 보니까 여기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x도 보이고 x분의 1도 보여요. 혹은 문제 속에 x의 세제곱도 보이고 x의 세제곱분의 1도 보이고요. x의 제곱도 보이고 x제곱분의 1도 보여요. 얘네들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 무슨 관계? 역수관계. 무슨 관계? 역수관계.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을 우리는 역수관계식 문제라고 부를 겁니다. 역수 관련된 관계식 문제야.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위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려면 애들 20명한테 풀어보세요 하면 20명 다 풀어요.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면은 거의 답을 내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가르치고 싶은 건 뭐다? 이 두 번째 유형까지도 잘 풀 수 있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하겠다 해요. 알겠죠? 자, 그럼 개념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수관계식이라는 개념 제목 앞에 보면 이상한 게 보여요. 동그라미 6개가 보일 거예요. 막 연결을 해놓은 것. 자, 이 동그라미 6개 안에는 어떤 식이 들어가는데 그 식을 다 외우셔야 돼요. 6개나요? 예, 외우기 쉬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x 플러스 x분의 1이 들어가요. 이 자리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들어가요. 외울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가운데 자리에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들어가요. 그리고 윗줄로 넘어가면 전부 이 식에 세제곱을 해주면 돼요. 즉 뭐냐? x의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을 써주고 요 위에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을 써주고 요 위에는 x의 6제곱 플러스 x의 6제곱분의 2를 써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6제곱까지 가지고 가는 건 너무 오버야. 얘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식이기 때문에 x 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 유형을 풀 때 이 5개의 수치들을 이용해서 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예.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다 푸는데 두 번째 문제는 애들이 못 풉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지도예요. 문제를 풀기 위한 지도인데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얘를 줬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얘를 구하래요. 그죠? 자,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요 녀석을 가지고 요 녀석을 푸는 그 어떤 방법 하나만 알면 무조건 그냥 답이 툭 하고 나와요. 하나의 작업만 하면.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요. 뭘 줬습니까? 얘를 줬지. 그런데 어디? 얘를 구하래. 그럼 거리가 좀 멀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지도기 때문에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중간에 얘도 구해야 되고 얘도 구해야지만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즉 얘는 한 문제를 푸는 것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하나, 둘, 세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 유형만 봐도 가까우면 되게 쉽네? 멀면 아씨 이거 3번이나 풀어야 돼? 좀 어렵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풀이의 방향성 이제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이의 방향성은요, 항상 가장자리에서 안으로 들어가게끔 풀이를 합니다. 양쪽의 것을 제곱하면 가운데 것이 나와요. 양쪽의 것을 제곱하면 가운데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가운데 것에서 양쪽의 것으로 갈 수는 없어요. 가운데 것에서 양쪽의 것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항상 풀이는 얘를 제곱해서 중간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볼까는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선생님이 하나, 둘, 세 개 다 알아야지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제곱해서 여기까지는 손쉽게 가요. 그런데 개념을 아는 애들은 나 얘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못 가니까 얘를 갑자기 끄집어내서 얘를 제곱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요. 근데 그 개념이 없는 애들은 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로 가지? 어떻게 여기로 가지? 이런 고민을 해버리게 되니까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알겠죠? 항상 뭘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죠?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 양쪽에 있어요.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식을 반드시 풀어야지만 저 녀석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빗금친 부분을 구하려면 이 아래에 있는 두 개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위쪽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왜요? 자, 왜냐면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이미 가르쳤죠. 세제곱 없다고 치고 한 번 뺏겨요.
맞습니까? 어머, 착한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뒤에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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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되죠? 자, x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x의 제곱이 들어가야만 하겠죠. 자, 이제 플러스.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요? 얘 한 번, 얘 한 번 곱하면 되지? 곱하면 뭐 나와? 1.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 제곱해주면 되겠죠? x의 제곱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나오지 않아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보세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선생님이 세제곱 없다고 보고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는요 a의 제곱부터 시작해서요 a는 하나씩 줄어들고 b는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라고 했죠. 요 b 자리가 단지 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x분의 1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즉 x 마이너스 x분의 1에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아이고 씨, x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몇인데? 1.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 똑같은 방식으로 세제곱 없다고 보고 한번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x의 제곱 쓰고 여기에는 착한 마이너스 없으니까 뿔마 이렇게 가야 되지. 이제 두 개 곱하면 1, 얘의 제곱하면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우리는 위에 있는 이 빗금친 부분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얘가 누군데? 얘예요, 얘. 그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가 누군데? 얘예요. 맞나요? 얘. 얘가 누군데? 얘요. 얘가 누군데? 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두 개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다예요. 자,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예.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념을 다 배웠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 주고 얘 구하래요. 얘를 뭐만 하면 가운데로 갈 수 있다? 제곱. 그래서 제곱합니다. 좋았어. 얘 양변 제곱해볼 거야. 했더니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했더니 몇 나와요? 모두 곱해줘 하면 몇 나와요? 2는 9예요. 얘가 몇이 되면 될까? 7. 그죠?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는요, 얘를 구하는 거지. 맞니? 그런데 얘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지. 우선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돼요? 얘부터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얘를 뭐 할 거다? 제곱할 거다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을 77에 49 제곱했더니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했더니 얘가 몇이 되겠습니까? 47. 이렇게 나왔어요. 드디어 요 한 단계가 끝난 거야. 1번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나 얘 구해야 되죠. 두 번째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얘 가지고 얘로 못 가고 얘를 제곱해서 얘하고 맞추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뜬금없이 나는 여기에서 x-x분의 1을 어떻게 한다? 제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곱했더니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1번에서 얘를 이미 구해놨잖아? 47이라고. 그러므로 얘는 몇 되겠습니까? 45가 나왔어요. 자, 얘기 한번 해볼까? t의 제곱이 45예요. 얘를 가지고 t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빼먹으면 여기서는 오답이 돼버리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 루트 45는 몇이에요? 3 루트 5예요. 오, 그렇구나. 결국 x-x분의 1은 제곱 사라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 즉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드디어 여기까지 구했어. 그치?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얘 구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2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얘는 뭘 했어요? 세제곱 없다고 보고 x 마이너스 x분의 1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라고 했죠. 얘가 앞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나왔고요. 얘는 앞식에서 47 나왔는데 1을 더해줬으니까 몇이에요? 48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44 나오네요. 144 루트 5가 답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왜 1번은 다 풀고 2번은 거의 못 푸는지 알겠죠? 예, 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안에는 세 문제가 들어있다. 선생님, 네. 이제 2번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예요. 네. 갑자기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가장자리 것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풀이만 가능하지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는 없댔어요. 근데 우리는 얘가 반드시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제곱해서 얘하고 맞춰보기 위해서 뜬금없이 얘가 딱 나와야 돼. 이 부분이 문제의 난이도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학생은 이 패턴의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뭘 배울 거냐면요. 상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좀 배우고 갈 겁니다. 상반 방정식. 자, 상반 방정식. 예. 우리요, 아래로 화살표, 예, 빼서 받아쓰기 할게요. 자,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을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적으셨어요? 자, 개수가 대칭 네모 박스 치고요. 위로 화살표 올려서 부호는 달라도 된다. 부호는 달라도 된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부호는 달라도 된다. 부호는 달라도 된다. 자,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보세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뭐은 0 이런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방정식은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3, 3 양쪽에 똑같이 대칭형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런 식이 상반 방정식이라는 구조예요. 되겠습니까? 자, 조금 더 확장해 볼까? 이렇게도 확장할 수 있어요. 하나, 두 개, 3차, 4차까지 가서 볼게요. 4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런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7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4 4 5 개수가 대칭을 이루네. 우리는 이런 방정식을 전부 싸잡아 뭐라고 부른다?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상반 방정식이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상반 방정식 문제는요, 항상 무조건 어떻게 풀게 돼 있냐면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이렇게 나눠서 풀어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눠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는 상반식이라고 인수분해에서도 나오고 방정식에서도 나오니까 좀 더 깊이 있게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좀 쉽게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는 건 중심이 되는 가운데 항이 x지. x로 양변을 나누면 이 식은 x-3 플러스 x분의 1은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식을 정리해보니까 와우! 역수관계식이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역수관계식 문제가 역수관계식으로만 나오면 좋은데 애들이 너무 잘 푸니까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역수관계식을
상반 방정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차수를 나눠버리게 되면 역수관계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상반 방정식 문제는 역수관계식으로 바뀌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조금 개념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저기 마이너스 3x